자, 친구들,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어제 고조선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그만두었었는데, 고조선 뒷부분 내용들 하고, 그리고 이렇게 새 나라 삼국시대가 열리는 부분까지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자, 우선 여러분들 어제 배웠던 거 잠깐 기억해 볼까요? 우리나라의 땅에 세워진 최초의 나라가 고조선이라고 하는데, 이 고조선이요, 어떤 시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었나요? 네,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나라였어요. 이 고조선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고조선을 보고 뭐 고구려, 백제, 신라, 나중에 고려, 조선 계속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어떤 그 흐름은 똑같아요. 제일 처음에 그 나라를 누가 왜 만들었는지, 어디에 만들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왜 망하게 됐는지, 이런 흐름들로 살펴볼 건데, 우리 어제 살펴본 건 뭐였어요? 고조선을 누가 만들었는지까지만 본 거죠. 그럼 이제 남은 것들은 뭐냐면은 그 고조선이 어디에서 있었고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지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들은 그런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조선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고조선의 법이에요. 법. 고조선이라는 나라에는 8개의 법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법은 8개가 분명히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그 8개가 다 지금까지 전해지지는 않고 딱 3개만 우리한테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역사학자가 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훌륭한 역사학자가 되어서 고조선의 8주법 나머지 5개를 다 찾는다면 엄청난 성과가 될 거예요. 우리 5학년 1, 2번 친구들 중에서 꼭 그런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조선해법 8개 중에서 남아있는 3개 같이 살펴볼게요. 요거 여러분들 교과서 12쪽 같이 보시면 됩니다. 고조선의 법이 3가지가 남아있는데 첫 번째는요.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라는 이런 법이에요. 이거를 보면은요, 친구들, 고조선이 어떤 나라였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누군가를 죽이는 나쁜 살인자들은 있었다. 그리고 나쁜 일을 하면은 사형에 처한다. 어떻게 했다? 큰 죄들은 법으로 엄격하게 다스렸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었겠죠. 아,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있었구나. 그리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큰 벌로 벌을 줬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다치게 한 사람은 남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은 곡식으로 곡물로 보상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예요? 남을 다치게 하면 일단 안 되는 거고 남을 다치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는데 근데 곡물로 보상한대. 곡식으로 보상을 한대요. 그럼 곡식은 누가 갖고 있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거야. 그럼 나는 뭘 원래 갖고 있었다고? 곡식을. 그럼 나한테 뭐가 있었어? 재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재산이 있다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통장에 돈이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물건이 있고 동생 물건이 있고 언니 오빠 물건이 있고 각각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석기 시대에는 개인 재산이 없었어요. 신석기 시대에는 어땠냐면은 사람들이 다 같이 농사를 짓고 그거를 마을의 공통 창고, 공동 창고에 모아놓고 배고프면 먹고 또 없으면 또 농사 짓고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사실 청동기 들어오면서부터 사람들이 내가 농사 지은 건 내가 모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많이 모으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모으고 이렇게 해서 약간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신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곡물로 보상한다라는 것은 개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있었다는 뜻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입니다. 세 번째.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여기까지만 봐도 개인 재산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개인 재산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소유주의 집에 잡혀 들어가서 노예가 된대요. 노예가. 그럼 이건 뭐예요? 노예가 있는 거고 노예가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럼 노예가 아닌 사람과 노예가 있다는 것은 무슨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귀족도 있고 평민도 있고 노예도 있고 이거 우리가 그 신분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신분 제도가 있었다는 걸 여기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노예가 안 되고 싶은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은 50만 전, 만전을 내놓아야 된다. 어쨌든 돈을 내놓아야 된다. 그렇죠. 시우가 말한 것처럼 돈이 있었다. 이때 당시에 화폐가 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고조선은 거의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쯤부터 2,000년 전쯤까지 50만 전이 얼마인지 선생님도 몰라요. 지수가 나중에 역사자가 돼서 밝혀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돈도 있었다고 이 내용에서 알 수 있었고 나 다른 말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수 말을 보면서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어, 잡혀 들어가서 노예가 됨이 원칙이나 돈을 내놓으면은 보상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조선은 이런 나라였구나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러면은 고조선이라는 나라 이렇게 이런 팔조법으로 다스려지는 화면이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지? 다현이가 알려줘서 알았는데요. 선생님이 아니요. 이 화면이 계속 뜨는 게 아닌데. 자, 친구들 이제 됐나요? 아까보다 렉이 좀 덜한가? 네, 다시 들어왔어요. 친구들. 네, 잠깐만요. 선생님 메시지를 하나 보낼 것 같아요. 메시지 잠깐만 한 개만 보내고요. 자, 네, 이제 렉이 안 걸린다고 하니까 계속 해볼게요. 자, 친구들,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톡이 이름 뭐라고요? 네, 미송리식 톡이요. 미송리식 톡입니다. 미송리식 톡이고요. 아까 전에 비파형 동검은 비파를 닮아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미송리식 톡이는 미송리를 닮아서 그런 건 아니고 미송리라는 지역에서 처음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냥 미송리식 톡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신석기의 빗살무늬 토기하고는 조금 다르죠. 일단 바닥이 평평한 곳에도 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양쪽에 손잡이도 달려있고 빗살무늬 토기보다 훨씬 뭔가 발전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안에 뭘 담아 먹었을까 옛날 사람들은 조금 궁금하기도 하네요. 자, 그런데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죠? 얘 뭐예요? 얘는 고인돌이에요. 그럼 고인돌이 뭐 하는 거예요, 친구들? 고인돌은 뭘까? 뭘까? 얘는 사실 무덤이에요. 무덤. 무덤이라서 옛날 사람들 고조선 시대 사람들이 죽으면 이렇게 사람을 묻고 그 위에다가 돌을 얹어서 비석처럼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으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고인돌을 만들어 주진 않았고요. 지한이 5반 2학년 2반 지한이가 말했던 것처럼 돈이 많았던 사람들의 무덤일 수도 있는데 돈이 많았던 것보다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 지배계급들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당군왕검이라든가 그 밑에 조금 높은 신하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고인돌이라는 무덤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인돌 여러분들
친구들 뒤에 나오는 사람들 크기랑 비교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돌덩이인데 이 돌덩이를 이렇게 높은 돌 위에 올리려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겠지요. 그 모든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친구들이 동현이가 고창고인돌, 화순고인돌 하는데 고인돌이요 사실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진짜 많아요 친구들. 진짜 많아요. 선생님 집 근처에도 고인돌이 있어요 친구들. 선생님 저쪽에 시청 있는데, 사천시청 있는데 사는데 거기도 고인돌이 있다니까요 공원에.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분포를 합니다. 근데 고인돌이 모양이 다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생기지는 않았어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거는 이렇게 밑에 받치고 있는 돌이 두 개 있고 그 위에 이렇게 큰 돌이 올려져 있는 형태잖아요. 근데 어떤 지역에 가면 고인돌은 고인돌인데요. 땅이 있으면은 굉장히 조그마한 돌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돌덩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땅 밑에 무덤을 묻었겠죠. 이렇게 사람을 묻고 그 위에 그냥 큰 돌덩이를 갖다 놓은 그런 고인돌도 있어요. 고인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선생님 집 근처에 있는 고인돌은 이렇게 생긴 고인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고인돌은 이렇게 생긴 첫 번째 고인돌 모양이죠. 그래서 얘를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탁자, 의자 이렇게 기둥 있고 그 위에 있는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들, 미송리식 토기, 비파형 동검, 탁자형 고인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이고 가까운 곳에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어요. 아무리 가깝지만은요, 우리나라의 문화와 일본의 문화 그리고 중국의 문화는 다르거든요. 세 나라가 전부 젓가락을 사용하지만은 쇠 젓가락을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어떤 젓가락을 써요? 길다란 젓가락을 쓰고 일본 사람들은 나무로 짧은 젓가락을 쓰는데, 이렇게 서로 문화가 다른 것처럼 이 세 가지, 앞에서 봤던 세 가지는요 고조선만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고조선의 범위를 벗어나면 이거는 발견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이런 유물들이 어디서 나오냐 조사를 해봤더니 이만큼 지금 주황색으로 칠해진 이 부분 안에서 비파형 동검도 발견이 되고 고인돌도 발견이 되고, 그리고 이산 문재인이 죽으면 문재인 네 친구 아니야. 이렇게 이 안에서 이 세 가지 미송리식 토기도 발견이 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전부 다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 고조선은 이만큼의 땅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였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 여러분들 어른이 물어봤어요. 고조선은 어느 지역에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 자, 이 지역은 보통 우리 여기 색깔, 이 지역은 보통 우리가 무슨 지역이라고 불러요? 그쵸, 북한 지역이라고 이야기하죠. 북한 지역. 그리고 이 위의 지역은 무슨 지역이라고 하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이 위의 지역은 만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조선은 어디에 있는 나라였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주와 북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범이가 차이나라고 중국이라고 했는데 중국은 사실 어디까지가 중국이냐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다 이 옆에 지금 선생님 이게 안 가네요. 이 옆에까지 다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라고 다 말해버리면 안 되고 일부분만 북한과 만주 지역에 고조선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친구들? 여기까지 이렇게. 참, 그러면 또 궁금한 거 있지 않아요? 이 밑에 고조선이 이만큼이라는데 우리나라 땅덩어리 아직 밑에 여기 남았잖아요. 이 밑에는 대체 뭐가 있었을까? 그 이야기는 조금만 더 있다가 하고 우리는 학습지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지 어쨌던 거 한번 펼쳐보세요. 학습지를 보면 제일 위에 우리 어제 하나 그 제목을 하나 안 썼거든요. 제목 먼저 써볼게요. 위에 옛사람들의 살과 문화, 나라의 등장과 발전, 어느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건가요 친구들? 어느 나라?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나라는 고조선이죠. 고조선의 건국과 발전 과정. 선생님 쓸 때 눈으로 보고 있지 말고 여러분들도 같이 쓰는 거죠. 자, 위에 있는 문제들은 어제 다 했고요. 팔조법에 대해서 넘어갑니다.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거. 팔조법으로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알아볼 건데요. 큰 죄는 뭐로 다스렸습니까? 큰 죄는 뭐로 다스렸어요? 한 글자? 법으로 다스렸어요. 두 번째,
무엇을 인정했어요? 남한테 상해를 입힌 사람은 곡식으로 갚는다고 했잖아요. 갚는다. 그럼 나한테 뭔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나의 뭐예요? 재산이죠. 개인의 재산. 개인 재산을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물건을 훔친 사람은 노비로 삼는다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뭐가 있었다는 거죠?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그러니까 신분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신분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그 노비가 되기 싫으면은 돈을 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었다? 돈이 있었다인데 조금 우리 유식한 말로 씁시다. 화폐. 화폐가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부분 넘어갑니다. 오른쪽 부분 고조선이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는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 있었어요. 세 가지 크게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무슨 톡이었나요? 그림이 흐리하지만은 여러분 다 보이죠? 그림은 이건 무슨 톡이? 빗살무늬 톡이 아니야. 미송리식 톡이라고 합니다. 마송리 아니야, 대만아. 미송리. 그 다음 두 번째는 검이었어요. 이 검, 중국의 악기를 닮았다고 해서 무슨 검이라고 불렀나요? 그렇죠. 비파형 동검.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이 높은 사람들의 무덤이 됐던 그 무언가 뭐였어요? 탁자식, 고인돌. 그 다음 토끼라고 썼어 가민이. 귀엽네. 자, 그 다음 이런 것들로 우리가 고조선의 뭐를 영역을 짐작할 수 있죠. 영역을 했더니 르라고 써있네. 좀 다르게 써봅시다. 여기 뭐라고 쓸 거냐면 이런 것들로 우리가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문화 범위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나요? 그리고 이 지역 고조선의 문화 범위, 고조선은 어디 있었어요? 물어보면 선생님 뭐라고 대답하라고 이야기했나요?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 그렇죠. 북한과 만주 지역. 와라고 써있으니까 만주 먼저 쓰는 게 좋겠다. 만주와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와라고 써있지만은 만주와 북한 지역.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고조선에 관한 내용들을 다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이제 남아있었던 궁금증들이 있었죠. 뭐였냐면 고조선이 있는데 이 고조선 아래쪽에 지금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이 아래쪽에 우리 사천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죠? 우리가 살고 있던 여기에는 대체 뭐가 있었을까? 아무것도 없었을까? 그냥 동물하고 뭐 토끼, 노루, 코끼리 이런 애들만 살고 있었어. 코끼리는 안 살겠구나. 토끼, 노루, 뭐가 살고 있었지? 다람쥐 이런 애들만 살고 있었을까?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이 부분에도 작은 나라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작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뭔가 상윤이 뭐라고 이야기했지? 잠깐만. 상윤이 문제 3번 다시 보여주세요. 문제 3번이 뭐였어요? 문제 3번 어떤 거 얘기하는 거죠? 탁자식 고인돌이요? 탁자식 고인돌, 문화범위 짐작, 만주와 북한 지역. 상윤아, 나중에 이거 녹화되면은 그거 다시 봐도 괜찮아요. 자, 다시 선생님이 이야기할게요. 문제 2번 동현이도 나중에 녹화된 거 보세요. 따라오기 힘들면은 녹화된 거 바로 올라가잖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올라가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남쪽에도 나라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무슨 나라가 있었냐면요. 여기에 진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여기 진나라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나라가 한 개만 있는 건 아니고 이게 크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금 마을처럼 여러 개의 나라들이 있었어요. 여러 개의 나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나라들이 이렇게 왕이 있는 그런 체계적인 나라로 발전을 못했던 것뿐이죠. 근데 얘들아, 우리 지금 우리 무슨 시대를 하고 있었냐면
청동기 시대를 하고 있었잖아요.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청동기에서 조금 더 발전이 돼서 무슨 시대로 바뀌게 되냐면 철기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청동기는 굉장히 비싸가지고 사용하기도 어렵고 무기도 만들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비쌌다고 했는데 이 철기는요 무기를 진짜 쉽게 만들 수 있었어요. 철은 굉장히 쌌어요 이때 당시에도. 근데 그 철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어디였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쪽 아래쪽 있죠. 이쪽 아래쪽. 이 아래쪽에 철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럼 이 철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막 사고 싶어 했겠죠. 이 철을 사고 싶어 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냐면요. 지금 그림에서는 안 보이는데 이 왼쪽에 여기 이 왼쪽에 이제 중국 쪽 지금 그 이쪽에 있던 이 나라에서 이 철을 굉장히 많이 갖고 싶어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 고조선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야 이쪽에 있는 이 나라야 초록색 나라야 너는 직접 사지 마 내가 팔게. 그래가지고 고조선이 밑에 있는 나라한테 철을 샀어요. 철을 사고 그거를 다시 얘한테 파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1,0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진 않았겠죠. 1,000원에 샀으면 10,000원에 팔아버린 거야. 그러면 9,000원은 어디 갔어? 고조선이 먹었어.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초록색 나라는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그냥 자기가 바로 이렇게 수입을 하면 바로 사면 1,000원에 살 수 있는 걸 중간에서 고조선이란 나라가 중간에서 이거 자기들이 연결해 준답시고 돈을 자꾸 빼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여기 초록색 나라가 화가 났어요. 아, 저 고조선만 없으면 내가 저 철을 다 가져갈 수 있겠구나. 기분이 나빴죠. 그래서 고조선을 침략을 한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 거죠. 고조선을 침략해서 너만 없어지면 돼 하고 이제 전쟁을 일으켰어요. 여기 있던 왼쪽에 있던 그 나라 이름이 뭐였냐면요. 이 초록색 나라 선생님 계속 초록색 나라라고 했는데 이 나라 이름은 얘는 한나라예요. 한나라. 이쪽에 있는 나라 한나라였고 이 나라가 고조선을 침략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전화. 선생님 제가 지금 실시간 수업 중이라서요. 네. 네, 그래가지고 한나라였는데 이 한나라가 고조선을 침략했어요. 고조선이 근데 호락호락 당하지는 않았고 쉽게 당하지는 않았고 1년 동안 버텼습니다. 1년을 버텼습니다. 1년 끝까지 버텼는데 지금 이름은 한나라가 아니고 다현아 지금은 중국이죠. 이 한나라에서 중국도 우리나라가 막 고조선에서 삼국시대에서 고려 조선으로 오는 동안 중국도 이름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때 옛날 당시에 한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한나라가 고조선을 침략했을 때 고조선이 1년 동안 버텼는데 결국 이 고조선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이 한나라 때문에. 그러고서는 고조선이 없어지고 나서 여기에 고조선이 있던 자리에 조그만한 나라들이 많이 생겼어요. 또 이 고조선이 있던 자리 고조선이 없어졌으니까 이 나라 여기 또 무슨 나라가 생기고 무슨 나라 생기고 무슨 나라 생기고 무슨 나라 생기고 여러 개의 작은 나라들이 막 우리나라 땅덩어리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시대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시기에 되었느냐 여기 보세요. 이제 고조선 이후의 모습이에요. 조금 이상하죠. 부여라는 나라가 있고요. 여기 뭐 마한 진안 변한이라는 나라도 있고 여기 조그만 나라 뭐 낙랑공주는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 있었겠다. 낙랑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여기 또 나라가 있고 굉장히 작은 나라들이 많이 보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나라들이 생겼고요. 이제부터 이제 그 다음 삼국시대로 들어가기 위한 이야기를 시작을 할 거예요. 친구들 지금부터 또 잘 들어주세요. 자, 지금 제일 위에 부여라는 나라 보입니까 친구들? 부여라고 하는 나라. 부여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에 금화왕이라는 왕이 있었을 때였어요. 금화왕. 이 왕이요 어느 날 사냥을 하러 나갔거든요.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어느 강가에서 어떤 여자가 막 울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금화왕이 그 여자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누군데 왜 거기서 울고 있으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사실 강해신 화백 강해신 하백이 있는데
이 하백의 딸인 유하입니다. 유하. 저는 하백의 딸 유하입니다. 제가요 있잖아요. 아버지 말을 어기고 하늘의 신의 아들인 해모수랑 사랑을 해서 연애를 해서 임신을 해버렸지 뭐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하백이 너 같은 딸 필요 없다고 내쫓아 버렸어요. 흑흑흑 하고 울었던 거지요. 그래가지고 그 마왕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유하라는 사람 되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강의 신의 딸이고, 그리고 하늘 신의 아들을 남편으로 둔 이런 엄청난 여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냥 가만히 둘 수가 없고 궁궐로 데리고 왔어요. 임신까지 했다니까. 궁궐로 데리고 와서 잘 보살펴 줬습니다. 그랬는데 이 유아가 나중에 어,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임신을 했으니까. 근데 알을 낳아버린 거야. 엄청나게 크고 하얀 알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마왕이 깜짝 놀랐어. 아니 무슨 아무리 그래도 알을 낳을 수가 있냐. 이거 불길한 징조다. 나쁜 징조다. 이거 갖다 버려라 하고서는 이 알을 신하들한테 시켜서 저쪽에 숲속에 갖다 버렸어요. 그러고서는 죽었을 줄 알았거든요. 그 알이. 그랬는데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거지.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동물들 있잖아요. 막 노루, 사슴, 토끼 이런 새들 이런 동물들이 이 알을 꼭 껴안고 있다는 거예요. 박혁것에 나중에 나올 거예요. 박혁것의 이야기 지금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동물들이 이 알을 꼭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거는 보통 알이 아니구나 라고 해서 다시 이 알을 궁궐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 알에서 뭐가 깨어났냐면은 사내 아이,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남자아이 이 아이 이름도 없었어. 처음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요, 원래 금왕한테는요, 아들이 몇 명 있었냐면 7명이 있었거든.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7명의 아들이 이 남자아이를, 유하의 아들을 너무 싫어했어. 왜냐하면, 이 남자아이가, 유하와 해모수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아이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활도 잘 쓰고 체육도 잘하고 완전 사기 캐릭터인 거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다 잘해. 특히나 이때 당시에 부여에서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불렀거든요.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불렀는데 이 아이가 남자아이가 너무 활을 잘 쏴서 이 아이는 그때부터 주몽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금왕의 아들 7명이 이 주몽을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그래서 자꾸 금왕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아빠 얘 주몽이 쫓아내. 제발 얘 때문에 못 살겠어 라고 쫓아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금왕이 주몽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못 쫓아내요. 왜냐하면 주몽은 외할아버지는 강물의 신이고 할아버지는 하늘나라 신이야. 그럼 얘를 어떻게 쫓아내? 못 쫓아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몽을 쫓아내지는 못하고 자기 아들들이 하도 뭐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마국간 있잖아요. 말이 이렇게 이렇게 여기 말 들어있는 이렇게 말 들어있는 마국간 거기 그 안을 지키도록 했어요. 주몽 보고. 그 주몽이 이제 자기 방에서 편하게 못 자고 마국간으로 가서 살기 시작했죠. 마국간에 가서 살다가 주몽이 보니까 어떤 말 한마리가 진짜 좋은 말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 이 말이 너무너무 잘 달리는 그런 좋은 말이 있는데 주몽은 그날부터 그 말한테는 밥을 안 줬어요. 다른 말들만 엄청 토실토실하게 밥을 주고 열심히 잘 키웠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금왕이 이제 주몽이 그래도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가지고 마국간으로 왔죠. 그래가지고 금왕이 마국간에 와서 보니까 말들을 잘 키웠어 주몽이가. 근데 저쪽에 하나 비실비실한 말이 있는 거야. 주몽이한테 아이고 너 그래 고생했다. 저기 비실비실한 말 저거 너 가져라 라고 주몽이한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날부터 주몽은 또 그 말을 열심히 토실토실 살을 찌어가지고 좋은 말로 만들게 된 거예요. 자기 말이니까 그때부터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사냥대회가 열렸어요. 사냥대회가 열렸는데 금왕의 아들들도 출전을 했고 주몽도 사냥대회에 나가게 됐죠. 근데 그 금왕의 아들들이 나쁘잖아요. 못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몽한테 비실비실한 말을 주고선 너 이것 타고 사냥대회에 나가라고 했죠. 그래서 사냥을 끝나고서 왔는데 세상에 그 좋은 말을 타고 있는 금왕의 아들보다 비실비실한 말을 타고 무기도 제대로 안 갖고 갔던 주몽이 훨씬 더 사냥을 많이 갖고 온 거예요.
와, 금왕의 아들도 또 난리 났습니다. 아, 저 주몽이 어떻게 저놈 어떻게 막, 아, 저것도 쫓아야 되는데라고 그러고 있다가 그 주몽의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의 아들,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잘못하면 저 금왕의 아들 7명한테 잡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주몽한테 이야기했어요. 주몽아, 안 되겠다. 너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되겠고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너만의 다른 나라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주몽은 그때 당시에 사실 결혼도 했거든요. 주몽 결혼을 했었어요. 주몽 결혼을 했었고 그 여기 있는 여자가 이 주몽의 부인은요 임신도 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 어떻게 임신한 부인을 데리고 도망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임신한 부인은 어쩔 수 없이 놓고서는 주몽이 부인한테 어떻게 했냐면 자기 칼을 칼을 반을 뚝 분질러서 부인한테 주면서 이야기했어요. 이 칼 반쪽 줄 테니까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커서 나를 그 칼을 갖고 찾아오면 내가 그 아이가 내 아이인지 알겠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몽이 막 도망을 가는데 이 금왕의 7아들들 왕자들이 가만히 놔뒀겠어요? 막 뒤에서 쫓아옵니다. 미친 듯이 쫓아옵니다. 말을 타고 타닥타닥 쫓아오겠죠. 그래가지고 이 주몽이요 도망을 가는데 문제가 생겼어. 강이 있는데 앞에 큰 강이 있는데 뒤에는 금왕의 왕자들이 쫓아오지. 앞에는 강이 있지. 나는 그 강을 못 건너겠지.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는데 생각이 난 거야. 자기 외할아버지가 누구야? 자기 외할아버지가 강의 신이야. 그래가지고 기도를 막 한 거죠. 아, 저기 제가 강의 신의 손자고 우리 엄마는 강혜신의 딸이다. 우리 아빠는 그 하늘신의 아들이다. 우리 할아버지가 하늘신이다. 나 어떻게 하냐? 나 좀 도와달라 했더니 갑자기 강물에서 물고기들하고 자라 거북이들이 쭉 떠올라가지고 그 다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를 살짝 건너가지고 지나갔고 당연히 주몽내 일행이 다리를 건너간 이후에는 물고기랑 거북이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갔겠죠. 그래가지고 금왕의 아들들은 결국 쫓아오지 못하고 주몽은 다행히 이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뒤에 아직 고구려가 건설이 안 됐는데 시간이 39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그만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그냥 한 가지만 써볼게요. 여러분들 학습지 2번째 장까지 요 앞에 한 글자만 쓰고서는 마무리할게요. 네, 나중에 그 뒤에 이야기는 또 내일 다시 하도록 하고 자, 여러분들 학습지 2번째 여기 제일 첫 번째 있는 고조선의 멸망 요 부분만 쓸게요. 고조선이 멸망을 했는데 어떤 나라 때문에 멸망을 했다고 했나요? 고조선 중국 쪽에 있는 어느 나라? 대답해봐. 대답. 아, 맞아요. 한 나라 때문에 한의 침입으로 고조선이 멸망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나라들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내용은 내일 사회 시간에 다시 하시고 내일 1교시 또 사회 할 거거든요. 내일 이야기 계속 다시 해줄게요. 자, 2교시에는 친구들 2교시 여러분들 그 학습지 받은 것 중에 수학 학습지요. 그 분수 덧셈 뺄셈 학습지 있거든요. 그게 앞장 뒷장으로 돼 있고 앞장에는 덧셈이 있고 뒷장에는 그 뺄셈이 있는데 오늘 앞장 덧셈만 할 거예요. 덧셈만 해가지고 선생님 또 20분 있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10분 쉬고 9시 50분부터 9시 10분까지 앞장만 푸시고 10시 10분부터 선생님 또 라이브 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두루 사회 1교시 하는 거 싫어요? 1교시 사회 싫어요, 두루? 선생님 되게 그래도 엄청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엄청 노력하는 중인데 좀 좋아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고요. 우리 여러분들 수학하고 있다가 10시 10분에 다시 만나요. 선생님 안녕.